제가 이자를 보았는데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 먹고 씻고 누워서 스마트폰 좀 보다 잠들면 다시 또 출근.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출근하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까치를 봤었는데, 내가 까치보다 못하구나. 쟤는 한남동이든 청담동이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이라도 지어서 살 수 있지. 난 내 집도 못 짓고 먹이 구하는 일만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까치보다 못한데 내가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너무 초라하고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갖고 계속 살아가기엔 사람은 너무 오래 살잖아요. 까치 몇 년에서 잘해봐야 10년 살고 이러는데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그 10배도 살잖아요. 초라하고 허무한 감정을 갖고 50년 더 살아라 하면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죠. 조물주가 만들었든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든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고 다른 동물에 비해 내가 유독 발달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찾은 이유는 이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사랑할 일을 찾고 계속 해나가라. 그것이 굳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이다. 뻔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매일 보는 인터넷, 방안의 등, 지하철, 비행기 등등. 이 모든 것의 처음은 누군가의 애정어린 호기심과 탐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쌓아온 사랑의 결과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나 테슬라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너무 천재니까 하고 내 자신과 대입이 잘 안 되죠? 혹은 저 사람들은 맘 편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람을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잘린 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죠. 어머니가 죽은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그 배신감으로 아버지랑도 절연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 주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서 물가가 낮은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이렇게 혼자 타국에서 생활하며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이 남자 뻑하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갓난애를 돌보며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아가는데 굶는 일도 허다하고 아이에게 줄 분유까지 부족해 맹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밥도 굶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무슨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작가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입니다. 롤링이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도 글을 계속 써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실제로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1조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녀가 해리포터의 첫 구상을 한 게 19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시리즈의 첫 원고가 완성되었으나 출판사로부터 12번이나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13번째 찾아간 작은 출판사에서 하나 260만원 정도를 받고 출간된 게 1997년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바라고 시작했다면 저 7년의 세월을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기술을 배우거나 딴 일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우는 아이를 둘러엎고도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그게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 비루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부심을 갖는 이유, 방황하지 않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이유를 가족이나 자식들에게서 찾으실 수도 있죠. 그것만으로 삶의 이유가 충분하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역할로서
책임감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무척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희생이란 표현을 쓰죠. 희생은 숭고하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희생을 몰라줄 때 더욱 허무함을 느끼죠. 그렇기에 내가 사랑하는 나만의 작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건 별거 아닌 거란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작은 일이라 표현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과 상관없이 그저 시간을 조금 내어 내가 애정을 갖고 지속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롤링이 아이를 키우고 일하면서 짬짬이 해리포터를 쓴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도 그런 분 계시죠? 해를 품은 달과 성균관 스캔들이란 예전 드라마의 원작을 쓰신 정은걸 작가님. 이름은 필명이고요. 이분은 직장 다니시면서 취미로 소설을 쓴 것이 잘 돼서 드라마화까지 된 건데 회사 동료 가족들도 이분이 작가인 것도 모르고 직장 계속 다니시며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전업작가를 안 할까 할 수도 있지만 추측컨대 이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생업과는 별개로 지키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단순히 당면한 문제들만 해결하면서 살 게 아니라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우리 인생에는 영감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고 싶은 이유가 되는 일. 화성은 내게 그런 의미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해온 일, 벌어들인 돈, 그게 전부 우주 탐사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켜 떼돈 벌어야지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야 이미 충분히 많고 화성의 지구인을 그가 살아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그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뿐인 거죠. 앞서 말한 롤링이나 정은걸 작가님이나 일론 머스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찾으세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운동할 기력이 없다면 글쓰기도 좋고 그림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각자 낼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본인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평소 어디다 돈 쓸 때 안 아깝나 생각해 보세요. 책 사는 게 안 아까우신 분들은 읽은 책에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모아서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자신이 느낀 거 써놓아도 되고 옷 사는 거 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치하시면서 좋아하는 패션 사진 모으셔도 되고 꼭 창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걸 혼자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픈된 곳에 기록하세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계속 기록하세요. 이게 모이면 자신만의 아카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기 위해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키운 게 현재 3조 가치로 인정받는 무신사입니다. 인생 모르잖아요. 나는 내 애정어린 취미를 계속 기록했을 뿐인데 그게 어느 순간 뜻하지 않는 인생의 변곡점을 가져올지. 물론 나 언제 대박나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절대 오래 못합니다.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되 혹시 모를 운명이 올 수 있으니 길 정도는 터두고 있자는 뜻이죠. 크게 성공한 기업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돈돈거리면서 잘된 사람보다 이렇게 작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서 잘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결국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과도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삶을 지켜줄 사랑하는 작은 일을 꼭 찾고 지속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원하시는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